돼요. 문제 푸시면 1년 동안 지적법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잖아요. 법만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면 200문항을 못 만들어. 100문제 정도? 매일 100문제씩만 풀어보세요. 그럼 다 맞는 거지. 그 이상 못 만들거든. 매 문제를 만드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가 한 200문제 조금 될 거예요. 24회니까. 어? 그리고 그 안에 중복되는 문제가 얼마나 많겠어. 그죠? 그래서 지적법에서 점수 안 나오면은 공부 안 한 거예요. 1년 동안 공부 안 한 거야.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요. 다 있잖아, 이 안에. 근데 이거를 이제 들을 때는 그럴듯 하잖아. 집에 가서 안 보고 써봐야 되는 거, 자기가. 이렇게 제가 쓰는 순서대로 쓰면서 동그라미도 쳐보고, 어? 그렇게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란 말이야. 단순히 공인중개사가 수업만 들어서 합격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잖아요. 어? 그래서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또 집에 가서 또 이해 안 되는 것도 동영상도 듣고 뭐 이것저것 하잖아.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공부를 하면은 반복을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수도 없이 반복을 하지. 이게 공인중개사는 누가 얼마만큼 반복학습을 많이 하느냐가 당락 결정이 되는 거야. 반복을 하는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다라는 거예요? 횟수가 그만큼 많다라는 소리는 내가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한 거야.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은요, 반복 학습할 수가 없어. 한 번 끝내기도 어려운데, 두 번 끝내기도 어려운데, 그죠? 근데 내가 공부량이 많고 열심히 한 사람들은 그만큼 남들보다 반복 학습하는 거야, 계속. 그럼 반복 학습하면 기억이 오래 남잖아. 지난주까지 한 거는요, 목도장, 원도장 외우긴 했는데 이게 무슨 용도로 외웠는지를 모르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목도장, 면장, 소대장, 어? 경계는 도면에만, 좌표는 경계점 좌표등록부에만 그렇게 이렇게 하다가 하나씩 이제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공부하실 때 이런 거죠.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고속도로 하나 뚫어놓으면 그 다음에 가지 붙이는 거는 쉽잖아. 맞죠? 또 여기다 가지 붙이는 거 쉽죠? 또 여기서 이렇게 가지 하나씩 붙이는 거 쉽단 말이야. 가지 하나 붙이는 게 쉽단 말이야.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이렇게 풍성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기본이 먼저 딱 된 다음에 거기서 하나씩 날개 뻗어가지고 하면 잘 붙어 나간단 말이야. 근데 얘가 없는 상태에서 얘를 붙이려고 하니까 안 붙는 거지, 계속. 맞죠? 그래서 맨 처음에 목차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책에 보면 머릿말은 읽을 필요 없어. 머릿말 못 읽어. 그 다음에 목차 나오죠? 목차가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내가 어떠한 법에, 어떤 이 책에 대한 목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있으면 내가 큰 거는 알고 있다라는 거지. 뭐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생각보다 목차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하면, 이게 오늘 이렇게 하지만 이게 기본적인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앞에 게 돼야 여기 또 정리가 되는 거야. 목도장 이런 식으로. 맞죠? 그리고 도면을 봅니다. 도면. 지금 우리가 11월, 12월이 기초 강의지만 할 거 다 하고 가는 거예요. 할 거 다 하고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1, 2월 달에는 또 반복이야. 3, 4월 달 1, 2, 3, 4, 5, 6, 7, 8, 9, 10 5번 연속해서 수업 듣는 거야. 나중에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1, 2월 달 그리고 3, 4월 달에 이제 조금 이제 고민에 빠져요. 3, 4월 정도에. 어떤 고민에 빠지냐면 학원에 와서 수업을 듣자니 내용은 별반 다를 거 없고 혼자 해도 될 것 같은데 요 고민에 빠집니다. 3, 4월에. 5, 6월에 더 고민에 빠져요. 그래서 5, 6월이 마지막 이론이고 7, 8월에 이제 문제를 가잖아. 응? 그러니까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많은 고민에 빠져요. 내가 학원에 와서 수업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집에서 혼자 개인적으로 공부를 할 것이냐, 그 고민에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내가 공부를 했으면 학원에 와서 수업을 들으면서 반복 학습한다고 생각하고 앉아있는 게 더 낫다라는 거지. 왜냐면 우리가 하루에 3시간 수업을 하잖아요. 그 집에서 혼자 앉아가지고 3시간을 수업하는, 공부를 하는 그 내용, 그 양하고 학원에 와서 3시간을 듣는 거 따지면 학원에서 훨씬 더 많은 양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시간이 그 학원에 와서 3시간, 4시간 듣는 거를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돼요. 합격 못 한다고. 힘들지.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다 보니까 졸립단 말이에요. 재방송 보면 졸립잖아. 다음 내용도 뻔히 알고. 제가 여기 딱 쓰면 목도장 딱 썼어. 그러면 아, 이 사람 다음에 면장하겠구나. 이렇게 딱 나오면 이제 틀릴 수가 없는 거지. 맞죠? 그래서 그 학원에 나와서 3시간, 4시간 수업 듣는 거를 아깝게 생각하면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렇다고 집에서 동영상 3시간 못 들어요. 친구하고 또 뭐 전화하고 TV 보고 인터넷 또 뭐 기사 뜨면 또 봐야지 또 뭐,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게 어려운, 그래서 공인중개사 1년 동안 수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야. 수업하는 사람도 어렵고, 수업을 듣는 사람도 어렵고. 지적도가 있고 임야도가 있다. 지적도가 있고 임야도 이렇게 했는데, 자 보시면 아까 우리가 토지대장도 그렇고 딱 그림을 그렸었잖아요. 지금부터 이 책에는 없지만 지금부터는 제가 지적도를 제가 한번 그립니다. 지적도가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지번할 때 그림 그렸죠. 지번할 때 신규등록, 등록전환,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서 기억하시면 돼요. 얘가 도면의 테두리야. 우리 도각이라고 그래, 도각. 도각의 외곽, 도면의 외곽, 테두리. 이걸 도각선, 이거를 선이니까 얘를 무엇이라 한다, 얘를 도각선이다, 이렇게 도각선. 도각선이라 하고, 여기에는, 그리면 여기 밑에는 여기에 수치가 써 있어요. 여기에는 도각선 및 뭐가 써 있다? 수치가 써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볼까, 수치를. 자,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무슨 축? X축. 이쪽을 무슨 축? Y축. 여기가 50만이야. 50만이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여기에 얼마를 쓰냐면은 여기에 50만을 쓰는 거야. 아셨어요? 여기가 20만이면 여기에다 얼마를 쓰냐면은 20만을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 가시겠죠? 그리고 여기가 50만 200이면 여기에다가 얼마를 쓴다? 50만 200을 써주는 거야. 이해 가시겠죠? 그리고 여기가 20만 250이면 여기에다가 20만 얼마? 250을 써주는 겁니다. 이 네 개를 뭐라 그래? 수치라 그래요. 이해 가세요? 됐죠? 네? 도각선 및 요 수치가 등록이 되는 거야, 도면에. 자, 요 값, 여기서부터 요게 얼마예요? 요 차이가 얼마냐고. 200이죠? 50만 200에다 50만을 빼면 200이잖아. 여기는 얼마가 돼요? 250이죠? 얘는 메다거든. 이거에 뭐를 구할 수 있어요? 면적 구할 수 있죠. 200 곱하기 얼마? 250. 그리고 5만이라는 소리야. 에? 이 도면이 한 장에 포용할 수 있는 면적은 얼마다? 세로 200, 가로 250인 5만 제곱미터를 이 안에다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험에 나왔어요. 뭐가 나왔을까? 이렇게 딱 주어지고, 그러니까 네모 하나 딱 주어지고, 여기 좌표값 써주고, 이 좌표값 써주고, 이 도면의 포용 면적은 얼마냐? 그럼 서로 엇비슷한 거 어떻게 하면 돼? 엇비슷한 거 빼가지고 곱해버리면 답이잖아. 에? 엇비슷한 거 2개 빼가지고 곱하면 답이 되는 거예요. 눈치 있는 사람은 풀 수 있겠죠? 근데 계산 문제 어려우신 분들은 이건 또 뭐야? 하고 또 이제 안 풀어버린단 말이야. 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도면에는 도각선 및 뭐가 있다? 도각선 및 수치가 있다. 자, 도면은요. 자, 도면은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 무엇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경계를 나타내주는 거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 도면에 등록된 선을 뭐라 그래요? 도면에 등록된 선을 경계다, 이렇게 얘기하죠. 경계가 안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럼 여기만 이렇게 여기 비어 있으면 이게 필지인데 필지마다 붙이는 번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아무것도 안 쓰면, 지번을 안 쓰면 어느 필지인지 모르죠. 여기에 11이라고 쓰는 거야. 그럼 이 11의 개념은 뭐가 돼요? 지번이 돼. 여기에 차라고 써놨어. 얘는 뭐야?
지목이란 말이야. 주차장. 그러니까 시비에 대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지번과 지목이 이렇게 등록된다는 소리예요. 지번이 등록이 안 되면 안 되겠죠. 지목은 안 들어가도 돼. 그죠? 지적도에 지목은 없어도 되지만 그래도 지목을 써줌으로써 이 필지의 용도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지목도 같이 목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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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도장. 목은 어디에 등록된다? 지목은 도면에 등록되고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록되고. 목도장, 축도장. 도면에는 모든 도면에는요. 거기에 스케일이 써 있단 말이야. 이 도면의 축척이 얼마다. 600분의 1이다. 요게 600분의 1의 개념이 바로 뭐야 이게. 600분의 1의 개념이 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축척이다. 목도장, 축도장. 목도장, 축도장. 이해 가세요? 자, 여기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인데 사당동의 도면이 한 장은 아니겠죠. 수십 장이겠죠. 그러면 이쪽에 좌측 도면에는 이렇게 있는 것이고 오른쪽에는 또 이 도면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위에도 있을 것이고 밑에도 있을 것이고 위에도 있겠죠. 이러한 도면하고 도면과 도면과의 도면의 어떤 접속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좌측 상단에 뭐가 들어가냐면 색인도가 들어가요. 1, 2, 3, 4, 5 여기 3에 이렇게 10개 채색이 되어 있다고. 그럼 이 도면은 몇 번 도면이다? 3번 도면이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위에 이쪽에 있는 필지를 보려면 몇 번 도면을 보고 1번을 보고 이쪽에 있는 것은 2번, 이쪽에 있는 것은 5번, 이쪽에 있는 것은 4번. 이거 몇 번 도면이다? 3번 도면이야. 이거를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색인. 일람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색인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네? 일람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색인도가 들어가는 거라고. 색인도. 그래서 색인도하고 일람도하고 헷갈려 버리면 또 틀릴 수 있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등록사항은 제가 항상 얘기했지 그려보라 이거예요. 도면을. 그럼 틀릴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서 할 일은 토지대장 한번 그려보고 지적도 임야도 한번 지적도 한번 그려. 두 개만 그려보면 돼. 왜? 토지대장 그려보면 지우고 공이점명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죠? 자 여기까지만 딱 있으면 이게 대한민국이 어딘지 알아 몰라요? 모르죠? 소재가 빠져 있잖아 지금.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용인시 운학동이다 이렇게. 이게 바로 뭐를 나타내요? 이게 소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 소재가 들어가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네? 그럼 여기까지만 딱 해놓으면은 아 이게 어느 지역인지를 알 수 있죠. 지적도인지 알아. 지적도야 임야도예요? 모르죠? 몰라 아직까지는. 그 여기에 용인시 운학동 지적도 제 100장 중 제 3호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걸 제명이라고 그래. 도면에 이거를 도면에 무엇이다? 제명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이건 지적도구나.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산이라고 써져 있어. 얘네들은 필지야. 여기는 지번이 없고 그냥 뭐라고 산만 써 있죠. 그러니까 얘는 일종의 여백 개념이거든. 여백. 그래서 지적도상에 얘는 지적도상에 사안이 써져 있는 것은 아 이쪽에 있는 토지들은 어디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다? 임야대장이라든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구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시험에 나온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온 적 있어요. 도면이 이렇게 그려졌어.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여기 산의 의미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들을 말한다. 맞죠? 도면 번호는 3번이다. 맞아요? 지번이 11은 주차장이다. 경계는 가장 가늘게 제도해야 돼. 얼마로? 0.1mm로 제도를 해야 돼요. 가장 가늘게. 우리가 보통 시중에서 파는 가장 얇은 볼펜이 0.1mm야. 그거보다 얇은 건 없습니다. 0.1mm로 제도하는데 시험에 0.2라고 한번 나온 적 있습니다. 0.2. 이해가시겠죠? 그리고 여기 대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렇게 뭐가 있는 거 이렇게 건축물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잖아.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지적도라든지 임야도에 건축물이라든지 구조물의 위치가 안 보여. 그러니까 법상으로는
법상으로는 건축물하고 구조물에 무엇을 등록하도록 돼? 위치를 등록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실무적으로는 등록을 안 해놨어. 근데 법상으로는 건축물이라든지 구조물에 위치를 무엇하도록 되어 있다?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해가시겠죠? 요거.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수업 끝나고 집에 가다 보면 땅을 딱 쳐다보면 중간에 도근점이 박혀 있어요. 보도블록 같은데 맨홀 같은 경우에 동그라미 해가지고 지적 도근점 이렇게 써 있단 말이야. 보셨죠 그런 거? 그럼 이 안에도 기준점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어? 이 안에도 이렇게 이와 같이 이렇게 표시해 줄 수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총칭해서 뭐라고 하냐면 삼각점. 삼각점 및 지적 기준 점의 위치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지적 기준점에는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죠.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이것과 달리 삼각점이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산을 올라가면 산 정상 부분에 보면은 콘크리트 말뚝으로 딱 이렇게 해서 거기에 삼각점이라고 써져 있는 게 삼각점. 그건 요 삼각점을 의미하는. 훨씬 더 얘보다 정밀도가 좋아요. 훨씬 더 정밀도가. 산에 설치된 이유가 뭐냐면 요 기준점은 국가 기준점이기 때문에 멀리 봐야 돼 또. 에? 그래서 멀리 봐야 되기 때문에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산에 보통 설치를 합니다. 산에. 여기까지가 바로 뭐예요? 도면의 등록사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는 거지. 도각선, 수치, 경계, 지번, 지목, 축척, 색인도, 제명, 소재, 제명, 그 다음에 건축물 구조물의 위치, 삼각점, 지적기준점의 위치 이렇게 들어가요. 이번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일람도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일람도. 그러면 교재 보시면 118페이지 보시면 국토교통부령에 보시면 4번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라고 써 있죠. 이제 그거 설명해 드리면 이것이 바로 전국적으로 작성 비치된 도면이란 말이야. 근데 아까 경계점 좌표등록부 비치지역은 일반인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뭐를 비치해라? 도면을 비치해라. 그럼 보시면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가 틀리냐 보세요. 지적도라고 써있는데 옆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좌표라고 써놓습니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뭐라고 쓴다? 좌표라고 써. 그리고 이쪽에 얘가 오른쪽 밑이죠. 오른쪽 밑인데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은 이 도면으로는 측량을 할 수 있다 없다? 측량을 할 수 없음 이렇게 써놓습니다. 왜냐면 이 도면은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에 불과한 거야. 그리고 이 점을 무슨 점이라 그래요? 경계점이죠. 이것도 뭐가 돼? 경계점이죠. 이것도 뭐가 돼? 경계점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요 점에 우리가 XY를 알고 있죠. 그죠? 그럼 두 점의 좌표를 알면 뭐를 구할 수 있다? 요 경계점하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24.16이라고 써 있으면 요 24.16m거든요. 요 24.16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좌표에 의해서 무엇된? 계산된 경계점 간의 무엇이다? 거리라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러면 이 도면에는 이쪽 도면에는 좌표에 의해서 경계점 간의 거리를 구할 수가 없겠죠? 왜? 도의 지적이니까. 도의 형태로서 표현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에 도면에 XY가 등록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XY가 어디에 등록되어 있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보면 등록이 되어 있잖아. 그러면 그 좌표를 가지고 뭐를 구할 수 있다? 두 점 간에 뭐를 구할 수 있다? 거리를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도면에는 이러한 것에
뭐 24.18 여기 뭐 9.16 이런 식으로 숫자가 써 있는데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뭐다?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가. 그래서 이 도면하고 이 도면에 세 가지의 차이점이 있어요. 제면 끝에 뭐라고 쓰고 좌표라고 쓰고 이 도면으로는 측량할 수 없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가 등록되어 있다. 나머지는 등록사항이 어때? 공통적인 사항이야. 그러면 여기에는 없고 여기에만 있는 게 하나 있죠. 그게 바로 이거라는 거야. 그래서 교재에서도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뭐라고 써 있냐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BT 지역에 하나 이렇게 써 있잖아. 이해 가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왔다. 얼마 전에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이 도면이 그려지고 이 도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은 요 필지의 면적은 만나보세요. 요 필지의 면적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다. 이 필지의 면적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다. 면적은 어디에만 등록돼요? 장에만 등록되잖아. 틀린 말이죠. 이해 가세요? 24.16은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를 의미한다. 맞죠? 이 필지의 면적은 전자면적 측정기법에 의한다. 맞아 틀려요? 아니죠. 무엇에 의해야 돼? 좌표에 의하는 거예요. 경계점이 좌표로 등록된 지역은 모든 것을 다 무엇을 가지고 좌표로 가지고 해결하는 거예요. 지금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지적도라든지 임야도도 이렇게 한 번씩 어떻게 알았어? 한 번씩 그려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그리느냐? 뭐 어떻게 그려? 도각선이고 수치고 경계고 지번이고 지목이고 색인도고 소재 제명 축척 뭐 건축물 있고 건축물하고 구조물의 위치 삼각점 및 지적기류점 이렇게 그리다 보면 된다 이거지.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그려보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려보는 이유는 그려봐야 등록사항 문제 나왔을 때 헷갈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럼 보시면 고유번호 안 들어가죠 여기? 소유자 안 들어가죠? 면적 없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도면에는 지적도가 있고 무엇이 있냐면은 임야도가 있습니다. 지적도가 있고 임야도가 있는데 지적도의 축척은 전체 몇 종? 지적도는 전체 7종류가 있습니다. 축척이. 임야도는 몇 종? 2종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면적할 때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것 같아. 면적할 때 느낌에 설명해드린 것 같은데 지적도의 축척은 7종인데 어떻게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5, 6, 30. 5, 6, 30. 들어보셨어요? 한국어 딴 데 가서 했나? 5, 6, 30. 했다 거수. 했죠? 500이 있고 600이 있고 3000이 있다는 소리야. 5 곱하기 6 하면 30이잖아. 그 500 있으면 얼마짜리도 있어요? 1000짜리도 있단 말이야. 600 있으면 1200이 있고 2400이 있고 3000, 6000 이렇게 있는 거야. 임야도는 딱 2종이에요. 3000하고 6000. 다음 중 지적도의 법정 축척이 아닌 것. 답은 1500, 2000이야. 어떻게 골라내면 돼요? 5, 6, 30. 움직이더라도 2배씩 움직여. 500, 1000, 600, 1200, 2400. 이해 가세요? 3000, 6000. 그 다음 중 지적도의 법정 축척이 아닌 것은 하면 1500하고 2000이 답이에요. 이해 가시겠죠? 자, 얘네들은 30 곱하기 40이야. 센티미터. 얘네들은 33.3 곱하기 41.67 센티미터예요. 그럼 여기는 얘는 40 곱하기 50이고 여기는 조금 계산이니까 어려우니까 들어만 보세요. 얘네들은 실제거리 도상거리 도상의 길이야. 도상 길이에요. 도상 길이. 임야도는 3,600 있고 자
우리가 지난주에 축척 n분의 1 이꼴 축척 n분의 1 이꼴 실제 거리분의 무슨 거리다? 도상거리다. 이해 가세요? 자, 이렇게 있으면은 축척이 예를 들어서 몇 분의 1이라고 했을 때 축척이 500분의 1이라고 했을 때 요 길이가 몇 cm? 30cm. 이 길이가 몇 cm? 40cm라는 소리예요. 도상 길이가. 그러면 축척이 얼마? 500분의 1일 때 실제 거리는 모르고 도상 거리가 0.3이란 말이야. 이해 가세요? 30cm면 0.3m잖아. 그 얘는 몇 m가 나오는 거야? 150m가 나오는 거죠. 얘는 0.4를 집어넣으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200m가 나오겠죠. 지금부터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그러면 얘는 얼마라는 소리야, 여기가? 200이고, 여기는 150이고, 여기는 얼마야? 200이라는 소리예요. 이해 가시나요? 아니, 여기다 0.3 집어넣으면 3, 5, 15에서 150m고, 4, 5, 20, 200m잖아. 또 계산 나오니까 또 어려우신가 보네. 그 다음에 축척이 600분의 1일 때 실제 거리는 모르고 도상거리가 33.3cm니까 0.33333이란 말이야. 계산하면 얘가 200이 나와요. 3618, 3618, 3618, 3618 이렇게 하면은 89, 99, 21 이렇게 나오잖아. 이해가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얼마를 대입하면 0. 얼마? 4167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 250m가 나온다고. 600 곱하기 이거 하면 250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 가세요? 편하게 제가 들으라고 말씀드렸어요. 얘가 얼마야? 200이고 얘가 얼마야? 250이에요. 축척 얼마야? 얘 여기 이쪽이 얼마야? 200이지 지금. 이쪽이 얼마? 250이죠. 축척이 얼마짜리라는 소리예요? 600분의 1이라는, 축척 600분의 1이라는 소리야. 그죠? 얘가 150이고 200이면 얘는 얼마일까요? 요 놈은? 요 길이가 얼마야? 300이겠지. 이 길이는 400이겠죠. 2배씩 다른 거잖아. 이해가세요? 얘가 100분의 1일 때, 축척 100분의 1일 때 1m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얘 200분의 1이면 얘 몇 m가 되는 거야? 2m가 되는 거야. 이해가세요? 500분의 1일 때 요 놈이 150이면 1000분의 1이면 따블이야. 300이 되는 거예요. 300이 되는 거예요. 500분의 1일 때 얘가 200이면 1000분의 1이면 얼마야? 400이 되는 거야. 그 스케일의 축척의 개념이 그렇다 이거예요. 1분의 1하고 2분의 1 있으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축척이라고 하는 개념은 100분의 1이라고 하는 축척은 무슨 개념이야? 실제 거리 100m가 도상에선 1m로 나타낸다는 소리예요. 이해 가시겠죠? 요거. 그러면 얘가 200이고 250이면 요 놈은 얼마일까? 400, 500이겠죠. 그죠? 요 놈은 얼마일까 그러면? 800하고 1000이겠죠. 그죠? 얘는 얼마냐면은 1200하고 1200하고 1500이야. 왜? 4를 곱하고 5를 곱하는 거니까. 얘는 얼마가 될까? 2400이고 3000이 되는 거야. 자, 요거 n분의 1 있고 실거리분의 도상거리를 이용해서 이거를 풀 수 있잖아, 다. 요 도상거리를 알고 있으니까.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이 부분 그냥 들으세요. 자, 500분의 1이면 면적이 얼마야, 그러면? 500분의 1이면 이쪽이 얼마?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30, 40, 33.3, 41.67 고민하지 마시고 짧은 거는 얼마? 3. 응? 짧은 건 얼마? 3. 긴 거는 얼마? 4.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50단위로 100단위로 끊어져. 아시겠죠? 600분의 1이면 짧은 거 얼마 곱해라? 6에다가
3을 곱해. 36, 18이죠? 100 단위로 떨어지니까 200m라는 소리야. 긴 거는 4를 곱해요. 4, 6에 24죠? 250이라는 소리야. 1200은 짧은 거 얼마를 곱한다? 3을 곱해. 36이죠? 36보다 커야 돼. 400. 긴 건 얼마를 곱해라? 4. 12에다 4를 곱하면 48이죠? 50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어떻게 하면 돼? 짧은 건 3, 긴 거는 4. 그러면 이제 얘가 150이고 얘가 200이면 축척이 얼마냐 물어볼 수 있죠? 그때는 짧은 건 얼마로 나눠? 이번에는 3으로 나눠. 3호? 아, 이거 축척 얼마다? 500분의 1이다 이겁니다. 얘가 200이에요. 축척을 구하래. 36? 18이잖아. 그럼 몇 분의 1이라는 소리야? 아, 600분의 1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충 이해 가세요? 그 대신에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 얘가 400이면 400이고 800, 400이고 여기가 400, 500이면 여기 나누기 얼마 나면 돼? 3, 3일은 얼마? 3, 3, 3은 9. 그럼 13에 가장 가까운 축척이 얼마예요? 1, 2지 1, 2? 1200? 아, 1200분의 1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모르시면 안 해도 돼.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뭘 뭐 곱하기 하고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건데. 자, 500 하면 결과적으로 500분의 1이면 150에 20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면적은 얼마예요? 3만이지? 150 곱하기 200 하니까. 그죠? 500이 3만이면 1000은 얼마예요? 몇 배 커져? 가로 2배, 세로 2배, 그러니까 4배니까. 아, 1000은 얼마다? 12만이지. 3만에 4배면 12만이잖아요. 그죠? 600이면 200, 250이죠. 5만이죠. 그럼 1200은 얼마야? 20만. 어? 20만. 2400은 80만. 너무 어렵나? 뭘 빨라기는. 뭘 빨라요, 이게. 5, 6, 30 외우기도 바빠 죽겠네. 짧은 거는 3, 긴 거는 4. 곱해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곱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나누면 된다, 이거야. 그때 이 문제가 시험에 나왔었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이거 면적 얼마냐. 그때는 여기가 400이었어. 예를 들어서. 400이고 여기가 500이었단 말이야. 얘가 500이었단 말이에요. 20만 500이었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400이고 얘가 얼마야? 500이잖아요. 그럼 면적은 얼마야? 20만이잖아. 이게 10년 전에 나왔던 문제야. 공인중개사 시험에. 10년 전 2004년도에. 그 다음부터는 막 문제풀이 교재 난리가 났어. 이제 얘가 400이고 얘가 500이면 축척은 얼마냐?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문제풀이 교재에. 400을 얼마 나누면 돼요? 3으로 나누면 돼. 그럼 1, 3이니까 1200분의 1이구나. 딱 알 수 있는 거죠. 뭐 어려워 이게. 그죠? 자, 이제 저기 30, 40, 33.3, 41.67이잖아. 근데 33.3, 41.67은 저기 고정이야. 근데 33.3, 41.67을 그냥 3, 4로 봐도 올리면 되잖아. 짜투리는 올려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짧은 건 3, 긴 거는 4 이렇게 알고 있으라는 소리예요. 자, 도면은 딱 4대 3 비율이야. 4대 3 정도의 비율이에요. 도면이. 직사각형이란 말이야. 면적이 3만이면 몇 곱하기 몇이에요? 몇 곱하기 몇을 했을 때 3만이 나와? 3만. 3만이면 100 곱하기 300이면 자, 100 곱하기 300이면 이렇게 되는 거지. 너무 길잖아 이쪽으로. 그러니까 150 곱하기 얼마? 200이 딱 떠오르겠죠. 3만이면 150 곱하기 200이잖아. 그러면 이게 축척은 500이다. 알 수 있어요? 150 얼마 나누면 돼?
3으로 나누면 되잖아. 20만이다. 몇 곱하기 몇이야? 20만이면 몇 곱하기 몇이 돼야 20만이 되냐 이거죠. 에? 400 곱하기 500 하면 되잖아. 뭐가 어려워요? 에? 400 곱하기 500 짧은 거 얼마로 나눠? 3으로 나누면 1200분의 1이구나. 5만이면 몇 곱하기 몇이야? 딱 떨어져야 돼. 곱했을 때 200 곱하기 250이면 딱 5만 나오잖아. 이게 너무 어렵나? 이게? 200 곱하기 250 하면 딱 5만 떨어지잖아. 200을 얼마로 나눠요? 3으로 나눠. 3, 6, 18. 축척은 얼마다? 600분의 1이구나. 딱 알 수 있는 거야. 이런 정도의 계산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 실력이면 지적법에서 간혹가다 계산 문제가 나와. 지난번에 150제곱미터 500분의 1이고 2cm고 3cm고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면적할 때 요 길이가 2cm고 여기가 3cm인데 축척이 500분의 1이면 면적은 150제곱미터다 해가지고 계산 문제 있었잖아. 다른 데인가? 아닌데 여긴데. 했어요? 우리 저기 뒤에 해서 안 했어? 저기 뒤에서 했다고 하잖아. 어? 아니 촬영하는 사람이 했다고 하는데 수업 듣는 사람은 30분 외웠는데 지금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요. 오늘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이게 시험 나왔으니까 한번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계산 문제가 어려운 계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곱하거나 나누면 되는 거잖아. 맞죠? 그거 500분의 1이야. 도면이 500분의 1인데 얘가 500분의 1인데 면적을 구하래 이거에. 그럼 면적을 알면 가로하고 세로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짧은 건 얼마를 곱해? 3을 곱하면 150m고 4를 곱하면 200m니까 얘는 면적은 3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잖아. 그죠? 얘가 150이고 얘가 200이면 축척을 구하래. 3으로 그냥 나누면 되잖아. 짧은 건 3이니까 3, 55. 긴 건 얼마로 나눠요? 4로 나눠. 그럼 5잖아. 그죠? 그러니까 곱하기 3, 4만 개. 짧은 건 3, 긴 거는 4. 요것만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응용해가지고 답을 찾아낼 수 있다 이거예요. 요것만 시험에 나와서 도각선의 수치가 주어지고 이거에 대한 표형 면적을 구하는 건 좀 쉽지? 서로 엇비슷한 거 빼서 그냥 곱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이런 거는 쉬운데 그리고 나서부터 막 계산 문제가 도각선의 수치 주어지고 그럼 자 도각선의 수치를 알면 축척을 구할 수 있다. 오, 도각선의 수치를 알면 포용 면적을 구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원리는 같은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14회 때 시험에 나오면서 그 이후에 이제 또 다른 응용적인 계산 문제가 나올 것 같으니까 계속 이제 저런 문제도 만들어냈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안 나왔다 이거죠. 계산 문제 자체가. 여기까지가 지적도의 등록사항이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지적 공부 관리하고 복구하고 전산자료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정리합니다.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